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석환 선생님입니다. 매번 메타동 똑같은 것 같아. 인사말을 좀 바꿀까? 어쨌든지 간에. 자, 파동의 성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자, 파동의 성질을 배우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파동의 성질이 따라왔나? 첫 번째, 반사. 파동은 반사를 한다. 어떤 경계면을 만나면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두 번째 파동의 성질은 굴절인데 아마 요번 시간에 요 정도까지 보면 끝날 것 같아. 자, 세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간섭. 공부 좀 해, 이 새끼다. 간섭이지. 뭐 비슷해, 이런 거랑. 네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회절이라는 게 있어요. 회절.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반사하고 굴절을 요번 시간에 볼 거고요. 그리고 간섭하고 회절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알겠지? 자, 갑시다. 첫 번째, 반사. 자, 파동은 반사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빛이 나는 파동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빛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돼가지고, 경계면이 있잖아? 경계면. 근데 이 경계면이 뭘까? 여기 다 매질이지? 여기도 매질이잖아. 그러면 빛이라는 놈이 매질과 매질 사이의 경계면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매질의 종류가 다른 거지? 매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굴절 부분이 이야기가 좀 매끄러워져. 알겠지? 어쨌든지 간에 경계면에 도달한 파동은 이렇게 된다.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파동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파동과 경계면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하고 경계면과의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선을 배웠는데 아는 사람 이 있을까? 있지. 법선. 그렇지. 중1 때 배운 거니까 3년 지났죠? 괜찮아. 3년쯤 지나면 사람이 까먹고 그러는 거야, 원래. 뭐 그런 거 가지고 난 바본가 봐요. 그러지 말고. 자, 여기, 들어오는 이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사파라고 불러. 입사파. 자, 그러면 들어오는 파동인데, 들어오는 파동과 법선 사이의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입사각. 그럼 입사각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이니까 표현할 줄 알아야지. 이걸 I 이렇게 표현해. 알았지? I. 자, 그러면 들어온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반사가 일어나는데, 자, 요렇게 반사가 일어나겠지? 요거는 당연히 반사되는 파니까 뭐라고 불러? 반사파 이렇게 부르겠지? 반사파. 그럼 반사파 법선 사이에도 각도가 생겨요. 자,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사각이라고 불러. 그래서 요 각을 반사각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렇게 기울여 해가지고 I의 프라임이다 이렇게 써요. 알겠지? I 다시. 그러면 I와 I 다시. 입사각과 반사각은 내가 뭐라고? 같은 각도로 나간댔지. 그러니까 요 각하고 요 각하고 크기가 어떤 거야?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언제? 항상. 이게 중요한 거지. 항상.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법칙이라고 정의를 하거든? 무슨 법칙? 반사의 법칙. 반사의 법칙. 왜 분필이 안 집히니? 반사의 법칙. 약간 중요한 내용.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쉽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어쨌든, 자, 요런 반사를 가지고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라.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파동이 여기 왔다고 쳐. 자, 얘랑 평행한 파동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러면 얘도 당연히 얘랑 평행하게 나란하게 이대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도 만약에 파동이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행하게 이렇게 왔어. 평행한가? 평행하다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또 마찬가지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 봐봐. 들어오는 파동이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나가는 파동도 평행하게 나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반사. 정반사. 자, 정반사하고 난반사라는 게 있는데 난반사를 한번 봅시다. 불러봐. 난반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경계면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야. 알겠어? 경계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 경계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들어오지만 봐봐. 자,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온다고 쳐.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지만 반사되는 파동이 그대로 나란하게 나갈 수가 없어. 왜? 지금 여기는 울퉁불퉁하니까 얘네들의 접선에 해당하는 이 면 있죠? 접선에 해당하는 면이 얘의 입사면이거든?
그러면 경계면이 이 입사파의 경계면이 이렇게 이 접선에 해당하는 면이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수직인 지점을 딱 만들어 보면 이렇게가 수직이잖아. 그러면 나가는 파동이 어떻게 나갈까? 요 각도하고 같은 각도로 나가줘야 되니까 이 정도 이렇게 나가겠네, 그치? 이렇게.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어때? 같지? 그러면 반사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이건, 그죠? 그럼 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면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맞지? 그럼 거의 수직으로 들어왔네, 그치? 거의 수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수직으로 나가겠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얘가?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다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수평에 가깝죠? 수평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법선이 여기니까. 이해 가니? 그러면 각각의 파동에서 뭐는 성립하고, 반사의 법칙은 성립을 하고, 반사의 법칙은 성립을 한다. 이거 대빵 중요한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별표 꼭 치고, 암기를 꼭 해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반사의 법칙은 성립하지만 나가는 그 반사파들 있죠? 반사파들이 수평하지가 않잖아. 평행하지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입사파가 평행하지만 반사파는 평행하지가 않지. 하지만 반사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난사라고 하는데 난반사와 정반사의 차이는 무엇이다? 반사파가 평행하냐 평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고, 반사의 법칙은 여기서도 성립하고 여기서도 성립을 한다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반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굴절 들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없어. 굴절 얘기가 정말 중요해. 대빵 중요한 거다. 이 굴절 같은 경우는 별표를 미리 치고 갑시다. 시험 때 쏟아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도 마찬가지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야. 경계면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경계면. 자, 매질의 경계면에 파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파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 마찬가지 법선이 있어야지? 법선. 자, 그럼 법선을 이렇게 붙였다. 법선. 그럼 마찬가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입사각 I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은 원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직진해야 되는 거야. 직진. 매질의 종류가 같다면. 매질의 종류가 같다면 직진을 해야 되니까 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왔어야지. 이게 원래 파동이란 말이야, 원래. 근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위와 아래는 매질의 종류가 어떻다? 다르다. 그럼 여기에 매질을 속도가 빠른 매질이라고 하고 여기에 매질을 속도가 느린 매질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속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매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속도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이 굴절이 일어나요. 당연히 반사하는 파동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굴절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굴절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책이더라? 고난도 과학인가? 그 책에 보니까 설명을 아주 예술로 해놔서 들어봐봐. 지금 여기가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매끌매끌 하겠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자, 아스팔트와 모래사장에서 내가 리어카를 이렇게 끌 거야. 자, 이 파란색 분필이 리어카예요. 그럼 니들 보기에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바퀴가 되겠지? 오케이. 자, 리어카를 끌고 쭉 왔어. 자, 경계면에 도달을 했죠? 어디는? 왼쪽 바퀴는. 근데 오른쪽 바퀴는 여전히 어디야? 아스팔트지? 그러면 아스팔트에서 속도가 빠르고 모래사장에서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계속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왼쪽 바퀴가 모래사장에 빠졌어요. 그럼 왼쪽 바퀴의 속도는 어떻게 돼? 느려지지. 오른쪽 바퀴는 여전히 어때? 빠르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디가 빨라?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휙! 그러고 꺾이는 거야. 휙! 그러고 꺾여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못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만큼 이동을 했지. 그치?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뭐야? 속도잖아. 속도가 어때?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다. 증명됐지? 그렇지. 그래서 얘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 가니? 봐라. 그러면 원래의 파동에 직진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쪽은 속도가 빠른 쪽이고 아래쪽은 속도가 느린 쪽이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 굴절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굴절이란 매질의 속도가 느린 쪽으로
굴절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니들이 중학교 때처럼 멍청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굴절각은 뭐가 되니? 법선과 굴절파. 이거 굴절파라고 부르지? 굴절파. 그럼 굴절파와 법선 사이의 각도. 이 각도를 우리가 R이라고 불러. R. 굴절각. 그러면 굴절각과 입사각은 차이가 어떻게 돼?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지는 거지. 항상 그럴까? 아니지. 이게 뒤바뀌어봐. 그럼 반대가 되겠죠? 여기. 뒤바뀐 거 빨리 한번 설명해 줄게. 봐봐. 자, 요렇게 돼가지고 경계면이 다시 있어. 자, 경계면이 다시 있을 때 또 이렇게 법선을 미리 그려놓고요. 자, 입사파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얘는 원래 뭐 해야 된다고? 직진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직진해야 되는 요 상황에서 얘가 몇 분 남은 거라고요? 11분? 아, 지났다고요? 깜짝 놀랐어. 지금 보통 10분 남기고 가르쳐 주시는데. 자, 어쨌든. 자, 입사하는 파동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입사각이죠? 입사각 가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파동이란 말이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가 속도가 느린 거야, 이번에. 여기가 속도가 빠른 거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오다가 여기는 빨라지는데 여기는 느리지? 여전히,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꺾여?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겠지? 맞죠? 그러면 기준을 따졌을 때 봐봐. 또 위쪽은 느려지는 쪽이고 아래쪽은 빨라지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느려지는 쪽으로 굴절이 일어난다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요번에는 굴절각이 얼마네? 이만하네. 진짜. 그러면 얘하고 잽이 돼? 안 되지. 그럼 아까 전에는 얘가 붙지만 지금은 얘가 붙잖아. 내 말이 갔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굴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원리를 배웠는데 이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저쪽에다가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좀 들어갑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야. 물결파하고 그리고 이제 음파. 물결파하고 음파를 배울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물결파부터 봅시다. 물결파. 자, 물이라는 동일한 매질인데도 불구하고 물의 깊이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그 단면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수면이야. 수면. 아이씨, 하얀 물이 하나만 부러졌어. 자, 이게 수면이야. 그러면 바닥까지의 깊이가 여기는 얕고요. 여기는 어때? 깊지. 맞지? 그럼 여기는 저항을 크게 받아, 적게 받아? 적게 받지? 여기는 저항을 크게 받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경계면이 돼버리고요. 여기서의 속도는 어때? 느리고 여기서의 속도는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결파는 있잖아. 깊은 물이 얕은 물보다 속도가 어때? 속도가 빠르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갔니? 오케이. 자, 여기서 깊은 물과 얕은 물의 차이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봐봐. 우리가 이 물결파를 위에서 쳐다봤다고 생각을 해봐. 위에서 쳐다보면 어떤 모양이 되니? 이렇게 늘어선 모양이 되겠지? 그잖아. 여기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해 갔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물결파가 어떻게 오고 있는 거니? 파원이 여기라고 쳐봐. 파원이 여기야. 파원이 여기면 요 방향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면이라고 부르거든. 파면. 그러면 파면이 늘어선 방향과 파의 이동 방향, 에너지의 이동 방향. 파면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항상 어떤 방향이다? 수직 방향이다. 됐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이해를 해야 그림을 알 수가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요. 경계면. 자, 경계면이 이렇게 있을 때 물결파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평행하게 가야 되는데 평행한가? 평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와. 그러면 니네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선생님 도대체 파동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파면이잖아. 파면. 그럼 파면과 파동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수직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파동이 들어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니? 봐봐. 수직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가 어떤? 수직인. 아이고, 이상한 소리가 나냐? 자, 그냥 그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그려져? 법선이 그려지죠? 그럼 이 법선과 얘는 원래 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 거. 근데 여기가 깊은 물이야. 여기가 얕은 물이야, 얕은 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깊은 물, 얕은 물. 얘들아, 시험에 나올 때 이거 속도 안 준다. 그냥 깊은 물, 얕은 물 이래버리고 말아. 알았지?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오면 느려지는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럼 얘 어떻게, 자, 어떻게 그릴 거게요? 1번, 2번, 3번. 1, 2, 3. 대답해봐. 1번, 그렇지. 아우,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럼 요런 식으로 꺾이겠지? 이해가요? 요렇게. 됐니? 하나 숨어 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진행, 파동의 진행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파면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잘 들어.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무슨 방향? 직각 방향, 수직 방향.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파면과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진행 방향과 파면이 뭐가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그렇지.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가끔가다 그림 그려라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라도 수직인 방향으로 그려주려면 이렇게 되면 수직 되겠다, 그치? 수직. 맞죠? 그럼 물결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또 이런 식으로 수직, 이런 식으로 수직. 아씨, 그림이 잘 그려졌나 모르겠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물결파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뭐를 경계로? 내질의 경계면을 경계로. 이해 갔니?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네들의 여기서부터 파면과 파면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높은 곳 높은 곳이야. 그럼 마루지?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니까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요걸 파장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파장이지? 그럼 파장.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파장이 달라졌나? 봐봐. 요거 파장이 2라 그러자. 그림을 잘못 그린 건가? 아니야. 그림을 제대로 그렸어. 그럼 파장이 달라진 이유는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지. 봐봐. 다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파동의 속도 V는 마음이 급해. 자, 파동의 속도 V는 뭐라고? 진동수 곱하기 파장. 맞죠? 그러면 속도가 감소했어. 그럼 누가 감소해야 돼? 파장이 감소해야 돼. 왜? 진동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요. 왜? 에너지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에너지는 뭐 된다? 보존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면을 달리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에너지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속도가 달라지면 누가 달라져야 돼? 파장이 달라져야 돼. 내 말이 얘가? 그러면 여기서 니들한테 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내 말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 요 속도를 V1이라고 요 속도를 V2라고 하면 이 파장의 비가 속도의 비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럼 문제. 얘가 3m고 얘가 1m래. 1m. 오케이? 얘의 속도가 30m/s. 30m/s의 속도로 왔대. 그럼 얘는 얼마니? 얼마야? 3대1이니까 얘도 3대1이지? 10m/s다. 이해 갔니?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두 가지죠? 하나 모양 골라라. 그치? 들어오는 모양 주고 나가는 모양 골라라. 이거 굴절되는 모양. 그리고 두 번째 파장의 비로 속도비 구하기. 혹은 속도비로 파장 구하기. 내 말이 이해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결파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빨리 넘어가서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음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음파 같은 경우에는 소리죠. 소리니까 요렇게 해서 공간 하나 만들자. 자, 여기 땅이야. 땅이에요. 땅. 자, 이번에 낮이에요. 낮이라고 한번 따져보자. 낮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 햇님이 다 빛을 비추죠. 이렇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빨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가열되지? 자, 지표면이 가열되게 되면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돼? 따끈따끈해진다, 그지? 지표면 근처 따끈따끈해지고, 지표면 위에는 차가워지지? 이해 가니? 그래서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겨버려? 여기에 경계면이 생겨버려. 이런 식으로 경계면.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있잖아. 소리를 그러고 질렀어. 오케이? 그러면 그러고 질른 이 소리가 경계면에 부딪히겠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발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느 쪽으로 꺾인다?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 당연히 음파라고 하는 건 공기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탄성파이기 때문에 이 더울 때, 그치? 온도가 높을 때 공기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따라서 속도가 언제? 더울 때 속도가 빨라지고요. 차가울 때 속도가 느려져요. 이해 갔니? 그럼 어디로 꺾일까? 위로 꺾이겠지. 으아! 그럼 지나가는 새가 깜짝 놀라겠지, 그치? 새가
보세요. 새 그림을 못 그리겠어. 어쨌든 자, 두 번째로 가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번엔 또 땅이야. 땅이고 요번엔 누가 있어? 달림이 있죠. 달림. 사실 내가 동그라미는 사회생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 하여튼 자, 달림이야. 밤이다 밤. 밤. 자, 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 밤에는 지표면이 금방 식죠.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 뭐가 이렇게 차가운 공기들이 있어요. 찬 공기.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 낮보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얘보다는 더운 공기가 있겠지. 더운 공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생겨? 이렇게 경계면이 생긴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또 여기서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으악 이러고 질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경계면이 있고요.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겠지? 소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멀리 간다. 알았니? 그리고 낮게 깔리기 때문에 크게 들려요. 낮에는 어때?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좁은 곳으로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야. 내 말이니까? 그러면 으악! 그리고 야밤에 소리를 질렀어. 잡혀간다? 고정방가죄로. 그리고 여기는 쥐새끼가 놀래겠지, 그치? 내 쥐 그림은 잘 그려. 비만쥐야, 비만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속담이니?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졸라 과학적인 속담이라고. 알았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음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굴절 부분하고 우리 속도 굴절 부분하고 반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디라고? 굴절 부분이라고. 시험 문제 쏟아진다. 알았니? 좀 기억 좀 해놔. 마지막으로 녹화하시면 요거만 봐봐. 굴절은 왜 일어나는 거라고? 속도차 때문에. 속도차는 왜 생기는 거라고? 매질차 때문에. 이해 갔지? 제발 부탁이다. 이거 좀 해줘라.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안석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